오래 모의논술. 자,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상황에 기초해서 이제 문제에 답해라. 이익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중대 같은 경우는 맨날 이제 확통을 내요. 확통을 내니까 이제 확률 통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봅시다. 평소에 이제 도자기 공예에 관심이 많은 영희는 찰흙으로 도자기 컵과 도자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익을 전액을 기부하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영희가 최대 4시간까지 도자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제약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조건은 시간 같은 경우는 4시간이죠. 근데 이제 4시간인데 이제 분 단위로 나와 있어서 240분 정도다 이 정도는 확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찰흙인데 이제 찰흙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400g을 쓸 수가 있대요. 최대 400g까지 쓸 수가 있다 라고 돼 있고, 자 그랬을 때 찰흙으로 도자기 컵 1개를 만들 때는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이래. 그 다음에 필요한 찰흙의 양은 40g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변수를 좀 설정을 해야죠. 변수 설정을 좀 하면 얘는 이제 그 도자기 컵이잖아. 그럼 도자기 컵을 내가 x1이라고 잡을게요. 얘가 컵의 개수야. 이게 컵의 개수고, 그 다음에 x2라고 놓고요. 요 x2를 이제 뭐라고 넣냐면 그릇이라고 놓을게요. 그릇의 개수. 그릇의 개수를 놓는데 요 컵을 하나 만들 때 얼마만큼이 소요가 되냐면 10분이 소요가 되죠. 10분. 얘가 10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찰흙의 양은 40g이고, 그 다음에 그릇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드는데 시간은 20분. 얘는 이제 20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찰흙의 양은 10g이래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희가 만든 도자기 컵 1개가 판매될 확률은 0.5고, 그 다음에 그릇 1개가 판매될 확률은 0.2다. 그랬을 때 독립적으로 판매된다 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뭐 정도 생각이 들 거고, 자 거기다가 이제 이익이니까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익 갖다가 이익의 기대값을 최대로 만들어라. 즉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 일단은 변수를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시간 자체가 240분이랑 여기 400g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본 세팅을 하면 얘가 이제 그 전체 쓰는 찰흙이죠. 전체 쓰는 찰흙의 양을 가지고 먼저 해보면 찰흙의 양은 얘는 하나당 40g이고 얘는 하나당 10g이니까 40g 쓰는 거니까 40 곱하기 x1 더하기 그 다음에 10 곱하기 x2가 될 거고, 이 값은 절대로 뭘 넘을 수가 없냐면 400이라는 값을 넘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되나요?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이제 시간을 놓고 보면은 시간은 얘가 10분이고 얘가 20분이고 얘는 240분이라고 내가 통일을 시켜놨으니까 요거를 써보시면은 10x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릇은 20 곱하기 x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4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가 세팅이 되겠네요. 됐니? 그럼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제 답안을 좀 작성을 해볼게요. 바로. 자 이제 답안 작성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변수 설정한 거. 변수 설정하는데 먼저 처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x1을 판매되는 컵의 개수. 만드는 판매가 아니죠. 만들 수 있는 컵의 개수라고 합시다. 얘를. 자, 기본적인 이제 변수 세팅은 하고 가야 되니까 0이라는 친구가 만들 수 있는 컵의 개수를 얘를 x1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는 그릇의 개수를 x2라고 할게요. 물론 답안 쓸 때 이렇게 따옴표 치시면 안 돼요. 만들 수 있는 컵의 개수라고 다 써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제약 조건에 따르면 자 제약 조건을 고려를 해야겠죠. 이 제약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제약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두 개가 어떻게 나오냐? 하나는
여기다가 계산을 해놨잖아. 근데 이거 지금 0이 다 붙어있으니까 0은 하나 날릴게요. 그럼 0은 날리시니까 4x1 더하기 그냥 x2죠. 그냥 x2가 될 거고 얘가 4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시간에 대한 시간이 아니죠. 차륵의 양에 대한 제약 조건식.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제약 조건식을 써보면 똑같이 0을 날릴게요. 똑같이 0 날려서 정리하면 x1이라는 것이 되고 x2가 되고요. 2x2 얘가 2x2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돼. 만약에 차륵만 고려하거나 얘만 고려해.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삑살이 나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 삑살이 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좀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에서 만족하는 이게 함수 형태죠.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사담을 약간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옛날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에 있던 내용이거든.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게 이제 선형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난다. 선형 뭐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 찾는 건데 일단 요거를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서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리냐? 세로축을요 x2라고 해요. 그릇의 개수. 그 다음에 가로축을요 얘를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로축을 x1이라고 해보자. 컵의 개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봐. 얘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요 직선의 형태를 그릴 거야. 요 직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요게 이제 등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x2라는 것이 결국은 y의 역할을 하는 거지. y의 역할을 하니까 얘를 넘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x1 더하기 40이 돼요. 그래서 이쯤을 그냥 40이라고 잡아. 이쯤을 40이라고 잡고 x절편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 거냐면 10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10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 하나 그려주면 요게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얘가 차륵에 해당이 되는 거야. 차륵의 양에 대한 그래프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런 얘기가 돼. 요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영역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를 밖으로 삐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도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거 정리하시면 얘는 넘기고 2로 나누거든? 그럼 넘기고 2로 나누니까 얘가 12가 돼요. y절편이. 그죠? 그러니까 12가 되니까 대충 12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x절편은 얼마가 될 거냐? 얘는 x절편 자체는 뭐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가 x2라는 게 될 거고 x2는 마이너스 2분의 1 x1 더하기 12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러면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 거냐면 24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0이라는 값이 나오지. 그래서 직선을 하나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선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얘는 시간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의미하겠죠. 되니? 자, 그럼 이런 얘기야. 잘 봐.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찾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잖아.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시간에 대한 조건식은 만족을 하지만 차륵에 대한 조건식은 이 직선 바깥쪽, 즉 이 영역 바깥쪽에 생기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시간도 만족하고 차륵의 양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두 개인 거죠. 그럼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두 개일 때는 요 차륵이 나타내는 영역과 시간이 나타내는 영역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 공통 부분이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요 테두리 안에서 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이 우리가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둘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좀 그려보고 그래프를 확인을 좀 해봐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질 거거든? 여기서 따질 건데, 자, 이제 문제 갈게요. 문제에서 이제 또 보면, 자, 이제 이익을 계산해야지. 그럼 이익을 계산하는데, 이익을 확인을 해볼게. 식을 세워볼게요. 영희가 만든 도자기 컵의 판매될 확률은 0.5래요. 얘는 0.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자기 그릇이 판매될 확률은 0.1래.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되는데, 잘 봐. X1이랑 X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만들었다고 다 판매가 되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들면 돈이 된다. 이건 아니잖아. 팔려야 돈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또 도입해야 돼. 그래서 Y1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얘는 뭐가 되냐면 컵의 판매 개수야. 컵이 팔린 개수.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2라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릇의 판매 개수겠죠. 그릇의 판매 개수. 요렇게까지 놓을 수가 있겠네. 되니?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률분포를 따르냐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만들어 놨던 거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팔 수 있는 개수겠지. 요거 세팅을 잘해. 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팔 수 있을 후보야. 그럼 팔 수 있을 후보니까 얘는 요 자리에 X1이 들어가요. 왜냐면 뭐 만들어야 팔 거 아니에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팔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팔릴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냐? 0.5라고 그랬어. 즉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를 B1이라고 할게요. 요런 확률 분포를 따라가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럼 그릇이죠. 그릇 같은 경우에는 얘를 B2라고 이렇게 잡고 B2는 X2, 얘는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냐면 한계 확률이 0.2라고 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뽑아낼게요. 여기서 내가 뭘 구해보냐면 이 Y1을 구할 수가 있죠. 평균. 그럼 이 Y1은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0.5 곱하기 X1입니다. 0.5 곱하기 X1. 자, 그 다음에 이 Y2야. 그럼 이 Y2는 얼마가 될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0.2 곱하기 X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이익이잖아. 그럼 이익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하나 판매할 때마다 개당 4,000원의 이익이 컵에서 나오고요. 그릇은요, 하나 팔 때마다 개당 5,000원의 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 이익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자, 그럼 이익의 기대값. 얘를 그냥 편하게 Y라고 잡읍시다. 그냥 Y라는 변수로. 이 Y라고. 됐죠? 그럼 이 Y는 어떻게 될 거냐? 자, 팔릴 개수의 기대값. 팔릴 개수의 기대값이 이만큼인데 요거 팔릴 때마다 하나당 4,000원씩이니까 여기다가 4,000원을 곱해줘야겠네. 그럼 4,000원 곱하면 얼마야? 아이고, 800이 아니죠. 2,000원이죠. 바로 계산하시면 2,000 곱하기 얼마가 돼요? 얘가 되냐. 평균이 아니지. X1. 이렇게 써줄 거고요. 더하기. 밑에 거는요 0.2예요. 0.2인데 요거는 하나당 얼마야? 5,000원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5,000원의 이익. 그러면 얘가 5,000원이니까 여기다 곱해. 이거 얼마니? 1,000원이네. 1,000 곱하기 X2. 이게 이제 뭐야? 전체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겠죠. 전체 이익에 대한 기대값. 되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식이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이야. 이 식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 도자기 컵과 그릇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도자기 컵과 그릇의 개수. 그죠? 그러면 얘를 편하게 우리가 그냥 2y라고 하면 좀 안 이쁘니까 2y라고 하면 안 이쁘니까 얘를 뭐 문자 하나 잡을까요? 문자를 잡으시면 그냥 s라고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미지수 하나 도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될 때의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뭘 구하는 거예요? x1과 x2 그 다음에 기대값을 찾아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저 그래프에다가 앞에서 그려놓은 저 그래프 영역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릴 건데 그럼 요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얘를 정리하면 x2라고 써지고요. y 형태를 나타내면 x2라는 게 남고 넘긴 다음에 1000으로 나눠. 그럼 넘긴 다음에 1000으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1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얘는 1000분의 s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1000분의 s. 아 그럼 이게 y라는 형태가 되고 이게 x라는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야? 결국은 얘도 직선이 나오는 거지. 되나요? 얘도 직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가 직선이면서 잘 봐. 얘가 여기다가 내가 그릴 건데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이 영역을 통과해야 돼요. 알겠죠? 이 영역을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 잘 봐. 여기가 등호가 붙어 있고 여기도 등호가 붙어 있거든. 그럼 등호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경계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선을 지나도 된다는 거야. 즉 이렇게 지나도 되거든. 자, 우리 이제 공부.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셨을 테니까 자, 대충 이 정도를 그려볼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정도 되거든. 얘가 마이너스 2 정도 되니까 여기를 지난다면 대충 요 정도 6개를 지나요. 이 정도의 직선이 그려져요. 만약에 이 점을 지난다면. 그죠? 그러면 요 영역을 만족하면서 요 파란색 직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익에 대한 식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잘 봐. 일로 와봐. 이익이 어디 있어? 지금 현재 S가 최대가 될 때야. S가 최대가 될 때인데 이 S라는 애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걸 확인해야 돼. 알겠니? 그 S가 근데 어디에 있냐면 요 자리에 있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Y절편이에요. 직선의 Y절편. 그럼 직선의 Y절편이 가장 높아질 때거든? 가장 커질 때. 그럼 직선의 Y절편 이만큼이 12라고 해봐. 그럼 이만큼이 12라고 했을 때는 요식 만족하면서 오케이 되는 거지. 그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기울기는 일정해. 요 기울기가 일정한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게 최대가 될 때니까 결국은 Y절편이 최대가 될 때를 찾자는 거거든? 근데 그 Y절편이 최대가 될 때가 그럼 여기밖에 없겠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겠냐? 아니겠죠. 어디가 있어요? 톡 튀어나온 요 부분을 지날 때 똑같이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면 여기의 Y절편이 10이라는 Y절편보다 어때요? 더 커진다는 걸 그래프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따라서 요 교점을 내가 만약에 P라고 그냥 잡으면 우리는 P라는 지점을 누가 지날 때? 이 직선이 지날 때가 바로 이익이 최대가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예전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내신 문제야. 부등식의 영역에서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왔던 건데 근데 이걸 내셨으니까 어쨌든 네 됐죠. 그럼 요 점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 점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연립하면 되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x2가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올까? 요식 갖고 오면 얘는 x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1 더하기 40이죠. 이렇게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P값은 연립해 보시고요. 8,8이라는 지점이 나와요. x1과 x2의 순서쌍이. 되니? 그럼 첫 번째. 영희가 이익의 기대값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도자기 컵과 그릇의 개수는 각각 얼마가 되는 거야? x1은 8이고요. x2도 8이네요. 8개씩 만들 때가 가장 이익이 최대가 되겠지. 되니? 그리고 그때 기대값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대값 갑니다. 여기다 뭐 대입하면 된다고? 각각 8과 8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8과 8을 대입해 보시면 8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1000분의 s가 되네. 그러면 넘기고 10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4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결국
S의 무슨 값? 최대값. 이익의 기대값의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000원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답이에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올해 모의논술 2번 문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답안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중대 스타일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변수가 좀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변수 세팅 잘 하시고요. 변수 설정하는 거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이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해놨고, 아, 이 상황이 제한된 자원에서, 한정적인 자원에서 내가 최대한의 값을 뽑아내는 거구나 라는 거고, 경제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경제에 관련된 문제야. 그리고 수학으로 치면은, 예전으로 치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인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부등식의 영역을 안 배웠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식 세워서, 아,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영역들이 생기고 여기도 영역들이 생기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못 떠올리면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제한된 조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이익을 구하는 문제, 이런 최대 이익을 구하는 문제는 1차 형태가 나왔을 때, 선형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직선을 그려서 부등식의 영역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줘야겠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는 거. 여기는 이제 확률 계산이겠죠. 그죠? 확률 계산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됐죠? 자, 요게 2022학년도 중앙대 모의논술 2번 문제였습니다.